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타라니. 그냥 타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할 겁니까? 한 노인의 한마디가 전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고차 매장 한복판에서 72 노인이 젊은 영업사원과 정면으로 맞섰죠. 단호한 목소리는 전 시장 전체에 퍼졌고 영업사원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억지로 붙여둔 미소는 금세 무너졌고 급기야 매장 사장까지 달려 나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노인은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2 정호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3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끝층에서 살고 있었죠. 복도에는 이웃이 내놓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래된 형광등은 초록빛을 살짝 띠며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계단 참에는 누군가 놓고 간 빈 화분이 있었고 흙은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그 위로 얇은 햇빛 한 줄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정호의 하루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하루 속에는 무게가 늘 깔려 있었죠. 그 무게는 언젠가부터 병간호라는 이름을 가진 채 그의 어깨와 손등, 허리 근육에 고르게 분포해 있었습니다. 손목을 들어 물컵을 들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이불을 정리할 때마다 그 무게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버겁고도 당연한, 어찌 보면 고마운 무게였습니다. 곁에는 70살 윤희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죠. 작은 동작에도 시간이 걸렸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은 작은 산 하나를 오르는 일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손가락은 가늘게 떨렸고 겨울에는 그 떨림이 더 크게 나타났어요. 눈빛은 예전과 많이 다르지 않았지만 피고는 그 눈빛의 가장자리에 늘 흰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게 내 몫이지. 그 말은 자랑도 체념도 아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공식을 확인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입 밖으로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낡은 차를 정리하고 새 중고차를 사겠다고요. 단순한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희와 함께 꼭 다시 가야 할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떠올리면 오래된 봄의 냄새가 코끝에 다시 살아나는 듯 했죠. 새벽 5시 반. 아직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한 잔빛을 띠고 있을 때 정호는 먼저 깨어 부엌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은 처음에 아주 작게 깜빡이다가 한 박자 늦게 빛을 퍼뜨렸죠. 하얀 빛은 오래된 타일 벽에 닿아 잔상을 남겼고 스테인리스 싱크대 표면을 차갑게 반사하며 미세한 긁힘들을 드러냈습니다. 벽식의 초침은 1초마다 작은 소리를 내며 축 늘어진 새벽을 조금씩 밀어내곤 했습니다. 싱크대 밑에서 올라온 물 냄새와 양념통에서 새어나온 간장과 식초의 냄새가 아주 옅게 섞여 있었어요. 정호는 쌀을 한 컵 덜어 찬물에 여러 번 헹궜습니다. 쌀알이 볼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 그릇을 타고 올라왔죠. 손끝으로 쌀알의 매끈함을 느끼며 그는 물높이를 눈으로 맞췄습니다. 작은 냄비를 꺼내 불을 켜고 쌀과 물을 올렸습니다. 끓기 전에 물은 잔잔했고 열이 오르자 미세한 기포가 바닥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는 나무 주걱으로 바닥을 긁으며 천천히 저었습니다. 쌀알이 부풀며 내는 소리는 아주 낮아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렸습니다. 참기름 반 숟가락을 턱 떨어뜨리자 고소한 향이 좁은 부엌에 천천히 퍼져나왔어요. 어제 남은 소고기를 아주 잘게 썰어 넣고 소금은 끝으로만 살짝 찍어 넣었습니다. 그는 간을 과하게 하지 않는 편이었죠. 윤희의 혀는 요즘 맛을 세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대신 식감과 온기를 더 잘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불이 느릿하게 바스락거렸습니다. 작은 전기장판의 열이 이불 속 공기를 데우고 있었죠. 윤희는 몸을 옆으로 돌리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얇게 넘어왔어요. 또 죽이야? 나 이제 죽은 질렸어. 그 말에 정호는 자동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은 조금 슬펐고 조금 예뻤죠.
국자를 들어 그릇에 죽을 담을 때 그는 일부러 덩어리가 없게 2번 더 저었습니다. 그릇이 선반에 닿아내는 챙 하는 소리는 어느새 이 집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살려면 먹어야지. 그래야 나랑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자장면도 먹으러 가지. 윤희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에는 하룻밤 사이 쌓인 피곤이 희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은 무슨 젊고 건강할 때 실컷 여행이나 다닐 걸 그랬나 봐. 이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네. 말끝은 수증기처럼 허공에서 금세 흐려졌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잠깐 보았습니다. 베란다 밖 건물의 외벽은 겨울을 몇 번이나 지난 듯 칙칙했죠. 아래 공터에 세워진 자동차 유리창에는 얇은 물 알갱이들이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그릇과 물컵, 약봉투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약봉투를 펼 때 나는 딸각 소리, 물을 따르는 얇은 물줄기, 숟가락이 그릇 벽을 치는 미묘한 금속성 소리. 이 소리들이 이 집의 아침을 구성했어요. 그 변함없음이 안심이자 때로는 무게였습니다. 그는 물컵을 반쯤 채워 윤희 앞에 놓고 등받이에 작은 쿠션을 더 받쳐주었습니다. 윤희가 숟가락을 들기 전 정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잠깐 받쳐주곤 했습니다. 그 짧은 손길은 괜찮다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죠. 요즘 들어 그는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눈빛으로, 조용한 숨으로 말했어요. 아침 약을 삼키던 윤희는 잠시 물컵을 내려놓고 정호를 보았습니다. 가느다란 목선 아래로 천천히 숨이 오르내렸죠. 그는 약봉투를 접어 다시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거기 다시 가보고 싶어.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의 눈동자에는 오랜 시간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작은 불씨가 살아있었죠. 그 불씨가 오늘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어디 말이야? 옛날에 우리 자주 소풍 갔던 호숫가 있잖아. 봄마다 벚꽃 피던 그 길. 그 말이 방 안의 온도를 아주 조금 바꿨습니다. 정호의 손이 멈췄어요. 창밖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작은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길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에 택시를 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곳이었죠. 호숫가로 내려가는 길은 평평해 보였지만 사이사이 얕은 경사가 있고 벤치로 이어지는 길에는 낮은 턱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의 윤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여정이었어요. 정호는 머릿속에서 동선을 재봤습니다. 집 앞 정류장에서 몇 정거장, 환승 통로의 계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 택시 승강장의 턱, 호수공원 입구의 좁은 회전문. 거기에 윤희의 보폭을 대입했죠. 팔꿈치로 받쳐줘야 할 각도, 허리를 세워줘야 할 타이밍. 숫자와 동작이 머릿속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의 호흡은 조금 빨라졌다가 천천히 잦아들었죠. 정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결심이었어요. 알았어. 데려가 줄게.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윤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아주 작은 웃음이었죠. 그 작은 웃음 하나가 방 안 공기의 밀도를 바꿨습니다. 공기가 조금 더 가벼워졌고 커튼 끝은 바람도 없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어요. 정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얇은 선 하나가 또렷하게 그어졌죠. 목적지까지의 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노란 가로등 아래 조용했습니다. 자동차들의 지붕에는 낮 동안 묻은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는 작게 움직였죠. 멀리서 누군가 분리수거함 뚜껑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탁.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 속에 박자를 만들곤 했습니다. 정호는 오래 몰던 소형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체는 세월을 비스듬히 반사했죠. 도장면은 곳곳이 발해 있었고 범퍼 아래쪽에는 돌팀으로 생긴 작은 흠집들이 별처럼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문짝 옆에는 세로로 얇은 스크래치가 여러 줄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면 그 스크래치 사이로 아주 얕게 금속 본색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키를 돌리자 스타트 모터가 잠깐 쉿 하고 미끄러지는 소리를 냈고 곧 엔진이 낮은 굉음을 토했죠.
바늘은 부르르 떨다 자리를 찾았고 그 진동은 바닥 매트를 통해 엉덩이와 허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페달을 살짝 밟아봤어요. 브레이크는 처음엔 공기가 들어간 듯 비어있는 느낌을 주다가 조금 더 깊이 밟으면 갑자기 딱 걸렸습니다. 그 지점은 매번 달라졌죠.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모터의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전동 보조의 낡음이었어요. 정호는 라이트를 켜 유리 표면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스크래치들이 한 줄기 빛을 받아 얇은 선처럼 번졌죠. 그 선들은 얇지만 야간에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와이퍼는 유리 위를 지나가며 아주 미세한 줄무늬를 남겼어요. 이질감. 그는 속으로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아냐, 이 차로는 안 돼. 아내를 태울 차라면 제대로 된 게 필요해. 결심은 밤 공기처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핸들을 한번 천천히 쓰다듬고 내렸어요. 문을 닫는 소리터비 주차장 벽에 부딪혀 아주 작은 반향을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계단을 올랐죠. 숨이 조금 가빴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결심은 때로 사람의 호흡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며칠 뒤 정호는 읍내 대로변에 있는 중고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유리 파사드가 길게 이어진 곳이었죠. 문 앞에는 이달의 특가, 무사고, 1인 신조 같은 문구가 큼지막한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형광색에 가까운 색이었고 유리 각도마다 반사되는 햇빛은 눈을 찌르는 곳과 부드럽게 흐르는 곳을 번갈아 만들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서자 센서가 감지하고 삑 소리를 낸 뒤 문이 양쪽으로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실내 공기는 건조했죠. 아주 연한 상쾌한 향이 깔려 있었고 구석의 공기청정기가 작은 바람을 쉬지 않고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프린터에서는 막 출력된 사무 서류에서 잉크 냄새가 올라왔고 유리 진열장 위에는 미세한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어요.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반짝였고 그의 신발 밑창은 발걸음마다 아주 가벼운 고무음을 냈습니다. 정호가 한 발 들여놓자 안쪽 사무실에서 젊은 직원이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셔츠는 잘 다림질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시계가 반짝였죠. 머리는 젤로 매끈이 넘겨져 있었고 미소는 매뉴얼을 성실히 연습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 차 사시게요? 직원은 자연스러운 톤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 어딘가에는 차 살 형편은 되는 것인지, 그냥 심심해서 말동무나 하러 온 것인지, 와 같은 빠른 계산이 지나가는 기류가 있었죠. 그건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정호는 꾸밈없이 말했습니다. 튼튼한 놈으로 하나 보여주쇼. 아내랑 같이 탈 수 있는 걸로. 직원은 금방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바닥을 펼쳐 앞쪽 전시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발걸음은 길을 잘 아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떤 차가 어떤 고객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어떤 차부터 보여주는 게 좋은지 그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죠. 수십 번 반복된 동선이었습니다. 유리 천장 아래 첫 번째 줄에는 광이 번쩍이는 차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하얀색, 검정색, 은색, 요즘 유행이라는 파스텔 톤의 녹색까지. 차 표면은 마치 손으로 만지면 손이 미끄러질 듯 매끈했고 형광등은 그 표면 위에서 길쭉한 칼날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커피 머신이 있었고 종이컵은 정확히 똑같은 간격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죠. 누군가 방금 청소한 듯 바닥에는 발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매끈한 검정 세단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차 어떠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아주 좋아요.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문손잡이를 부드럽게 들어 올려보고 도어 라인의 단차를 손끝으로 읽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경계선을 손가락 끝으로 느끼는 일은 오랫동안 차를 만져온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다 닫자 소리가 좌우가 미세하게 달랐어요. 오른쪽 문은 약간 더 높은 음으로 왼쪽 문은 아주 조금 낮은 음으로 툭 소리를 냈습니다. 같은 모델, 같은 연식, 같은 조건의 차라면 그 차이는 더 작아야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이질감은 정호의 귀에 먼저 닿았죠. 보닛을 열어봐도 되겠소?
정호가 묻자 직원은 익숙한 동작으로 레버를 당겼습니다. 앞쪽 엠블럼 위 덮개가 살짝 올라오고 보조 레버를 당기자 보닛이 더 크게 열렸죠. 힌지에서 아주 미약한 금속성 마찰음이 났습니다. 엔진룸은 말끔했습니다. 너무 말끔했죠. 플라스틱 커버는 광이 났고 배선은 규칙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드램프 뒤쪽 하우징의 클립은 교체 흔적이 있는 순정형이었고 프레임 실링 라인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아주 미세하게 두껍고 마감선의 물결 패턴이 균일하지 않았어요. 볼트 머리 하나는 표면 처리의 산화색이 다른 볼트들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색과 애프터 교체 부품의 색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았죠. 정호는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요? 사고 난 거 아니오? 직원은 곧바로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훈련된 미소였죠. 아, 그건요. 그냥 연식 오래되면 흔히 생기는 겁니다. 정비 과정에서 한두 군데 교환되기도 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프레임의 물결을 한 번 더 더듬었죠. 물결의 높낮이는 공장 도포에서 일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일정함이 아주 미세하게 깨져 있는 것을 느꼈어요. 직원은 검정 세단을 가리키며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 모델이 제일 인기입니다. 외관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죠. 관리가 잘 된 차라 딱히 손 보실 데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주행거리도 적당해요. 사실 이런 차는 금방 나갑니다. 방금 전에도 손님 한 분이 보고 가셨는데 눈치를 보니까 마음에 드신 모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잘 정제된 톤이었습니다. 말끝은 부드럽게 흘렀고 손짓은 연극 무대 위에서 수십 번 리허설을 치른 사람처럼 정확했습니다. 자동차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관객 앞에서 쇼를 하는 듯 했죠. 전시장 천장에는 흰 형광등이 줄지어 달려 있었고 불빛은 차 표면을 따라 길쭉한 칼날 모양으로 반사되었습니다. 표면이 워낙 반질반질해 마치 얇은 얼음판이 깔린 듯 보였어요. 정호는 차체를 천천히 돌며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도어 라인을 짚을 때 금속 특유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차체를 톡톡 두드려 보았죠. 금속 울림은 일정했지만 왼쪽 뒷문 근처에서는 어딘가 더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했습니다. 방금 왁스를 바른 듯 형광등 불빛이 차체 위를 매끈하게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반짝이는 윤기 속에는 무언가 숨기려는 흔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문을 열어 안쪽을 살폈습니다. 순간 강한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레몬 향이 섞인 듯 했지만 지나치게 진해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죠. 오래된 냄새를 덮기 위해 급히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시트는 가죽 광택제를 발라 번쩍였고 겉보기에 흠잡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곧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바닥 매트는 새 것처럼 보였지만 모서리 부분의 직물은 미세하게 해져 있었어요. 정호는 발끝으로 그 부분을 눌러보았습니다. 눅눅한 감촉이 고무 밑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물기가 오래 머물렀던 자국이었죠. 그는 시트에 몸을 살짝 기대며 손가락으로 안전벨트 버클을 잡아당겼습니다. 딸깍 소리는 났지만 감각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스프링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듯 들쭉날쭉했어요. 보닛을 열어보자 엔진룸은 말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끔함이 오히려 수상했죠. 너무 반짝이는 플라스틱, 광이 나는 배선, 묘하게 새 것 같은 케이블 타이. 정호의 눈은 미세한 불균형을 잡아냈습니다. 용접 자국이 일정하지 않았고 일부 볼트는 다른 것보다 색이 탁했습니다. 하나는 육각 모서리가 둥글려 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누군가 이미 한 번 이상 손을 댔다는 뜻이었죠. 정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뭐요? 사고 난 거 아니오?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능숙하게 준비된 웃음이었죠. 아니에요. 흔한 정비 흔적입니다. 연식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사고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호는 대답 대신 보닛을 툭 닫았습니다. 금속 울림은 전시장 안의 공기를 크게 흔들었고 순간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정호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긴 주름이 이마에 깊어졌고 손등 위 혈관이 툭 드러났죠. 흔히 생기는 거라 내가 보기엔 좀 다른데. 직원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미묘한 떨림은 오래 차를 다뤄온 사람 눈에는 금세 포착되는 것이었죠. 곧 그는 다시 태어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너무 예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물건 다 검증된 물건들이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느낌,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어차피 오래 타실 것도 아니시잖아요. 말끝이 공기를 가르듯 전해졌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탄다는 무심한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정호의 손등에 힘줄이 불쑥 솟았습니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직원은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어르신이니까 무리 안 하시고 편하게 타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정호는 말없이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은 반사된 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나이 들면 대충 사도 된다는 건가? 이 사람 눈엔 내가 그냥 그렇게 보이는구나. 정호는 차 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시트는 번쩍였지만 그 번쩍임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손바닥을 대니 차갑고 미끈거렸죠. 안전벨트 끝단은 올이 풀려 있었고 버클을 당겼을 때의 감각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계기판은 번들거렸고 숫자 배열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금은 지나치게 또렷했고 버튼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발끝으로 바닥 매트를 다시 눌렀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먹은 듯 묵직했습니다. 방향제 냄새 속에서도 젖은 직물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정호의 머릿속에는 윤희가 떠올랐습니다. 수저를 들다가 떨리던 손, 약봉투를 쥔 채 고개를 숙이던 어깨. 그리고 여보, 나 그 길 다시 가보고 싶어 하던 작은 목소리. 그는 속으로 단호히 끊었습니다. 아냐, 이건 절대 안 돼. 이 차에 태웠다간 아내 몸이 더 상할 수도 있어. 아니, 위험해질 수도 있지. 정호는 고개를 들고 직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젊은 양반, 나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로 보는 느낌이야. 직원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말투는 은근히 비꼬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제가 뭐려. 제가 겪은 다른 어르신들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서 그런 거지 오해는 마십시오. 어르신들 대부분은 차 상태 꼼꼼히 보시지 않고 탈만 하면 된다 하고 계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정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차를 왜 사려는지 아십니까? 내 아내가 아프오. 혼자 걷기도 힘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태울 건데 그냥 탈만 하면 된다니. 직원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꼬듯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뭐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 타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편하면 되는 거죠.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십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타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할 겁니까? 짧지만 단단한 외침이 전시장 유리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의 억지 웃음은 그제야 힘을 잃었고 잠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은 굳어있다가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 참 아버님. 제가 괜히 심각하게 들리게 했나 보네요. 뭐 차라는 게 원래 다 흠은 있는 겁니다. 완벽한 차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일로 밥 먹고 살았어. 차 밑바닥 기름 냄새만 맡아도 사고 이력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그러니 괜히 속이려 들지 마시오. 그는 손가락으로 보닛 안쪽 용접 자국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오? 공장에서 나온 라인 실링이 아니야. 나중에 붙인 흔적이지. 그리고 이 도장 각도 따라 색이 달라 보이지? 판넬 교체한 거요. 직원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허 아버님 참 예민하시네. 뭐 굳이 따지고 싶으시면 다른 데 가셔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런 가격에 이 정도 차는 못 구하실 테니까요.
그 말투엔 여전히 비아냥이 묻어 있었고 듣는 사람의 속을 긁는 듯 했죠. 전시장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여전히 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플라스틱 포켓이 바스락거리며 넘겨졌고 출력지 모서리에 말린 종이결이 손끝에 걸렸죠. 그는 한 장을 빼내 정호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거짓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건 업계에서 다 아는 기준이에요. 단순 교환이나 부분 보수는 사고로 안 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그는 활자 위를 손가락 끝으로 두드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종합상태 양호가 보였고 바로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경미수리 이력 있음이 붙어 있었죠. 검사 결과도 양호로 나왔습니다. 다들 이런 수준이면 문제없이 타십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당신만 유난이다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시장 천장 에어컨에서 나온 바람이 종이 모서리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고 그 떨림이 정호의 시야에 걸렸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활자보다 중요한 건 금속과 고무의 결, 도막의 물결, 볼트머리의 산화색이었죠. 손끝은 아직도 프레임의 불균질한 탄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말을 넓혀갔습니다. 어르신, 인터넷에서 또 뭐 가짜뉴스 같은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암튼 인터넷이 문제라니까. 제가 여기서만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문제 있으면 저희가 벌써 문 닫았겠죠. 그 말에 정호는 호흡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바로 세우지 않으려면 안쪽에서 잠깐 묵혀야 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의 머릿속에 윤희의 모습이 짧게 스쳤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멈추던 떨림, 얇게 떨리던 목소리. 그 손을 이 차의 안전벨트에 맡길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서류의 문장들이 전부 지워졌습니다. 직원은 억지로 친근한 농담까지 얹었습니다. 아버님, 차에 관심 많으시죠? 그 눈매가 보통이 아니시네.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잡으면요, 사실 새 차도 탈 데가 없어집니다.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정호는 짧게 고개를 떨구었다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죠. 완벽하자는 게 아니요. 최소한 속이 비뚤어지진 말자는 거지. 직원의 입가가 잠깐 굳어졌다가 곧 다시 미소로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조금 전보다 더 얇아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놓고 본닛 앞에 섰습니다. 엔진룸에서 올라오는 금속 냄새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힌지의 윤활유 냄새와 라디에이터 탱크의 미묘한 화학 냄새가 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프레임 실링을 손톱으로 아주 살짝 긁어보았습니다. 공장 도포 특유의 균일한 탄성 대신 어딘가 더 씌운 듯한 불균일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 차는 1년도 못 가서 문제를 낼 거요. 그게 단순 고장이면 다행이고 그런데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직원이 입을 떼려 했지만 정호의 시선은 잠깐 과거로 향했습니다. 먼지 날리던 비포장길, 미군 지프가 지나가던 소리. 말도 소도 아닌데 어떻게 움직이지? 소년의 호기심은 정비소 골목으로 그를 이끌었죠. 기름때 벤 카뷰레터, 찌그러진 기어, 철제 팔레트에 널브러진 피스톤. 그는 그것들을 주워다 닫고 두드리고 분해하고 다시 맞춰봤습니다. 송금에 스며든 기름은 잘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때의 즐거움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 품질을 맡았습니다. 볼트 토크를 표준에 맞추고 용접 비드의 높이를 통일했으며 충돌 테스트 후 크래시 존의 주름 패턴이 설계대로 나왔는지 확인했죠. 핸들링 코스에서 급제동 시 차체가 한 박자 늦게 뒤틀리는 버릇을 잡기 위해 부신 경도를 제한했고 실제로 고개 끄덕임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진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는 도로 위에서 나왔습니다. 업계는 그에게 명인이라는 말을 붙였고 벽에는 표창 하나가 조용히 걸려 있었죠. 현재로 돌아와 정호는 프레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울림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차 쪽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그 일로 밥 먹고 살았소. 그래서 더 묻는 거요. 왜 대충을 권하나? 왜 탈만 하면 된다고 하나?
내가 차 타는데 목숨 걸고 타야 됩니까? 됐어. 그냥 난 가겠소. 직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그의 셔츠 깃을 건드렸고 얇은 천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죠. 정호의 침묵은 설명보다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준이 어딘지 방 안에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언성이 반박자 높아졌을 때 안쪽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너머에서 중년의 사장이 빠른 걸음으로 나왔죠. 넥타이 매듭은 반듯했고 구두 앞코에는 미세한 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 번에 훑었습니다. 고객 직원 차. 마지막으로 정호의 얼굴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마가 아주 살짝 펴졌죠. 저 혹시 정호 선생님 아니십니까? 사장은 한 박자 멈췄다가 확신을 얻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서 뵌 분 같다 생각됐는데 계속 보니 알겠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인터뷰하신 것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실례가 컸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옆에 직원 쪽으로 짧게 눈짓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야씨, 너 뭐하고 있어? 당장 사과드려. 직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젖이 크게 한번 움직였죠. 죄송합니다. 전문가분 앞에서 제가 아는 척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은 억지로 끌어올린 사과가 아니었어요. 공기 속에서 어색함과 머쓱함이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장은 두 손을 모아 다시 정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께 이런 불편을 드리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사과의 뜻으로 저희가 보유한 차량 중에 정말 좋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매입가 그대로 마진 없이 드리겠습니다. 보증은 제가 넉넉히 붙이겠습니다. 등록, 점검, 인도 전 확인까지 전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 말에는 장사꾼의 계산과 별개로 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시장 공기가 달라졌죠. 방금 전까지 정호를 둘러싸고 있던 의심과 무시의 입자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조심스러움과 경청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호는 잠깐 등을 돌렸다가 다시 마주 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죠. 24번 세고 5번째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그 길 작은 목소리와 얇은 미소. 감정보다 우선하는 건 용도와 안전이었습니다. 정호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보지. 사장은 화려한 전시 라인 뒤쪽 조명이 조금 덜한 구역으로 정호를 안내했습니다. 소형 SUV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광택을 과하게 올리지 않은 짙은 회색, 빛을 받으면 미세한 금속 입자가 은은하게 드러났죠. 정호는 먼저 문틀을 봤습니다. 도어 개방각이 넓었고 트림 하단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 무릎이 걸릴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좌석 힙포인트는 세단보다 높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했죠. 조수석을 당겨 좌석 높이를 바꾸고 등받이 각도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희가 앉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느린 동작으로 재현했어요. 손잡이를 잡고 엉덩이를 비스듬히 돌려넣고 무릎과 발끝 각도를 맞추는 장면까지. 어느 순간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서 미끄럼이 생길 수 있는지. 트렁크를 열자 가스 스트럿이 부드럽게 문을 받쳤습니다. 바닥은 평평했고 가장자리 턱은 낮았죠. 접이식 휠체어를 눕혀 넣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브 트렁크 공간에는 담요, 간단한 약품, 비닐 장갑, 작은 휴대용 공기주입기, 접이식 손잡이 등을 정리해 둘 수 있겠다고 가늠했어요. 엔진룸을 열어 라디에이터 상단 탱크와 리저버를 확인했습니다. 냉각수 색은 맑았고 캡 주변에 석회질 끼임이 없었습니다. 오일 딥스틱을 뽑아 점성과 냄새를 확인했죠. 탄 냄새가 없었습니다. 프런트 크래시 빔의 페인트는 균일했고 볼트 머리의 코팅도 벗겨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프레임 실링은 공장 도포 특유의 물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하단 어퍼암 부싱에도 크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의 리핑 흔적은 일정했으며 패드 잔량도 충분했죠. 정호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트 폼은 과장되지 않았고 럼버 서포트는 허리에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 휠 가죽은 손에 미끄럽지 않게 걸렸고
계기판 눈금은 눈이 피로하지 않은 밝기였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초기 응답과 스트로크를 확인했습니다. 과하게 민감하지 않았고 일정했습니다. 바닥으로 올라오는 아이들링 진동도 허용 범위였어요.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빈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윤희가 이 자리에 앉게 될 날을 떠올렸죠. 겨울 외투가 살짝 구겨질 것이고 담요를 무릎 위에 올리고 안전벨트를 걸 때 손목을 한번 받쳐주면 떨림이 덜할 겁니다. 필요하면 좌석 모서리에 얇은 방석을 두어 회전각을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장은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죠. 조금 전의 실수를 말로 덮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차체를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도장면의 결을 타고 지나가며 빛의 반사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았죠. 별다른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하지. 계약 테이블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적는 동안 숨이 일정하게 드나들었죠. 마지막 획을 긋자 어깨에 힘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사장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록과 점검, 출고, 전 확인까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간단한 보조 손잡이도 무상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비꼬문 흔적도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죠. 부끄러움이 얼굴에서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계약서 봉투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심장 위로 사각하게 닿았고 그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확실했죠. 오늘의 선택이 올바르다는 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빵집에 들렀습니다. 쇼케이스 안에서 노란빛이 둥글게 번졌고 갓 구운 단팥빵이 반들거렸죠. 종이봉투를 들면 따끈한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바깥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 온기는 빠르게 팔을 타고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저녁빛이 길게 기울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창에 반사된 붉고 푸른 점들이 이동했고 길가의 가로수 그림자가 차창을 스치며 지나갔죠. 정호는 창밖을 잠깐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윤희의 웃음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의 고요가 한 박자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죠. 정호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결국 계약하신 거예요? 정호는 빵을 반으로 갈라 접시에 올렸습니다. 팥소가 윤기를 돌았죠. 그리고 계약서 봉투를 식탁 위로 옮겼습니다. 그래. 당신이 오르내리기 편한 차로 골랐어. 트렁크도 넉넉하고.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죠.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손등에 붙었고 정호는 말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손끝이 닿지 않을 만큼 가깝게, 그러나 멀지 않게. 두 사람의 거리는 세월 동안 이렇게 정확해졌습니다. 저녁을 마친 뒤 정호는 작은 물건들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무릎 담요 너무 두껍지 않지만 충분히 따뜻한 걸로. 작은 약통 가장 바깥 주머니에 넣어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게. 접이식 손잡이 윤희가 일어날 때 의지할 각도에 맞춰. 물티슈와 쓰레기 봉투 한 손으로도 쉽게 펼칠 수 있는 걸로. 그는 순서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좌석 방석 무릎 담요 약품 손잡이 비상 연락처. 메모는 내일에 자신에게 보내는 지시문이었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사진첩 속에서 지난 봄 창가에 앉아 햇살을 봤던 윤희의 사진을 찾았죠. 푸른 아침빛이 볼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웃음은 있었습니다. 화면 밝기를 조금 낮추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닫았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이제 그 서늘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가 올 것이고 그 차는 길을 열 겁니다. 길은 반드시 어디론가 이어졌어요. 그 끝에서 윤희가 호수가 그 길을 본다면 봄은 다시 한번 오는 것이었습니다. 정호 어르신이 지켜낸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일지 모를 봄을 위해, 아내의 미소를 위해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하셨죠. 무시를 당했지만 굴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한 길을 택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으로 빛납니다. 조명이 꺼진 거실에서 시계 초침이 짹짹 소리를 내며 밤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정호는 내일의 길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숨이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